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선명한 여름 초록빛이 눈부십니다. 잊고 있던 역사와 추억이 그리운 얼굴을 내미는 곳, 현재와 공존하는 과거가 있는 곳, 경상북도 의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주봉입니다. 저는 지금 경상북도 의성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성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기 마늘, 여기 사과, 또 영리한 컬링. 점을 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0대 0을 만드는 샷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의성은요, 이 마늘 향처럼 아주 여운이 긴 역사와 그리고 또 추억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기행 길은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아슬한 풍경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먼 역사 속에 사라진 한 나라의 흔적과 오랜 세월의 향기를 그대로 간직한 곳. 답답한 속이 뻥 뚫리듯 시원하고 유쾌했던 기억과 지난 시절의 정다운 추억이 따뜻한 불을 밝히는 것. 지금부터 만나보시지요. 의성군 금성면 일대. 의성의 여느 동네와 마찬가지로 이맘때면 늘 마늘 수확으로 분주합니다. 신토부리 토종 마늘로 전국의 유명세를 타는 만큼 수확 후에도 갈 길이 바쁜데요. 이곳 금성면에는 마늘 말고도 유명한 것이 또 있어요. 드넓은 들판 한가운데 예사롭지 않게 솟은 봉분들, 바로 이곳 때문입니다. 여기는 어떠한 곳입니까? 조문국 하는 곳이에요? 여기 조문국은 삼한시대 때 부족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들어 좀 생소하시죠? 난 사람 이름이죠. 조문국, 조민국. 제 친구가 조민국이라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나 이거 조민국이 형인가? 왜 이거 조문국이라고? 네, 조문국은 조문국은 그 부족 국가 중에 하나인데 기록에는 아주 미비하게 있어요. 그래서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185년에 보면은 파진창 구도와 일길찬 구수의 두 장군에 의해서 신라에 복속되었다. 이렇게 딱. 신라에 복속되었다. 그래도 이렇게 신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조문국이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그 부족 국가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먼저 섭렵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중요한 게 뭐예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 신라가 삼국 중에서 가장 그 전성기가 늦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삼국이 번성하고 하려면은 국가의 어떤 그 지배 세력이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땅을 확보해야 되고. 북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성이 경상북도에서 가장 중심부에 있으니까 침범을 했구만요. 그렇죠? 침범했다고 하지만 그 옛날 신라 입장에서는 북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충지였던 조문국. 이곳 금성면 일대는 그렇게 신라에 복속된 조문국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여기 지금 고분군이 꽤 많아요. 네, 맞습니다. 경주의 고분군 못지 않거든요. 보면은 여기에 약 한 40여 개의 고분이 있고 전체 이 금성면 고분군이 지금 약 한 320개가 넘게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국이지만 아주 강성한 강소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그때를 지배하던 사람은 저 사람인가요? 저분인가요? 여기 경도광? 약 한 40여 개 중에서 유일하게 그 주인을 알 수 있는 고분이 지금 경도광이에요. 경도광. 경도광하면 난 그 신라 시대 경도광이라고 또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경도광은 제10대 그 65년을 제위한 조문국 경도광이라고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신라의 경도광이 아니라 예, 아니죠. 조문국의 예. 경도광. 예, 예. 지금 옆에 보고 있는 게 이게 전시관입니까? 예, 예, 그 고분 여기에서 전시관. 발굴한 유물들이 다 이 안에 있어요?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그 가장 중심이 여기를 제1로 고분으로 해서 2호, 3호 이렇게 약 한 40여 개의 고분이 산재해 있는데 요 고분 전시관은 제2호 고분을 발굴을 해서 천마총처럼 예. 발굴했는 모습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아, 그럼 가서 좀 보여주세요. 아, 예, 그럴까요? 예, 들어가시죠. 예. 봉부 내부 모습을 볼 수 있다니 궁금증에 조바심도 잠시 산책로를 따라 편안하게 걷다 보니까 어느덧 베리리 2호분을 재현한 고분 전시관에 도착했습니다. 전시관도 봉분 모양으로 만들었네요. 저는요 네. 여기 들어오니까 으시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뼈가 있잖아요. 해골, 응? 저 뼈 이게 그대로 이 능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아, 고분에서, 그죠? 이 고분이 조성되는 시기는 약 한 4세기, 빠르면 4세기 중반부터 6세기 초반에 조성된 마립간 시대 때 고분이다 보시면 되는데. 마립간. 예, 예. 그 여기에 있는 그 고분들은 약 한 1000년 전에 있었다 이렇게 뭐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약 1000년의 시간을 보낸 후 2009년에 발굴된 대리리 2호분 5세기에서 6세기 그 시대의 순장 문화 풍습을 바로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보고 있느라면 이런저런 복잡한 심경도 드네요. 주인공이 이렇게 죽으면은 옆에 같이 껴목걸이라 부장품을 순장자를 넣어요. 굉장히 여기 또 특히 가족 순장묘라고 일명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는 마음이 애잔합니다. 이 가족이 다. 그럼 그렇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네. 그러면 남아 있는 부모 저기 부인하고 애들도 같이 죽어야 돼? 아니 주인공이 주인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일가족이 다 그 주인의 밑에 하수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주인이 죽으면 하인도 죽어야만 했던 그 옛날. 어린이들까지도 묻혀야 했다니 마음이 참 뒤숭숭해지네요. 순장 문화는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전부터. 이런 것이 너무 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왕이 순장을 금지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의식주 중에서 가장 서서히 이렇게 그 변화되는 것이 주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장 사상이 뒤에까지 계속 조금씩 그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는 의미예요. 저게 저 안에 들어있던 모두 유물입니까? 그 사람들 사용했던. 예, 여기는 각자의 이제 밥그릇이 머리 위에 따로 다 이렇게 조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의제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사를 지내거나 이렇게 할 때 필요한 어떤 그 곡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담아두던 것을 같이 묻어주는 거죠. 대리리 2호분 외에도 금성면 일대에는 아주 많은 고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데요. 의성 지역만은 독특한 무덤 형식과 토기 양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역사 자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문국 사적지 옆에는 의성 조문국 박물관이 있어요. 조문국이라는 나라가 좀 생소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의성 사람들의 역사를 한번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조문국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함께 들어가서 잠 보시죠. 2013년 문을 연 의성 조문국 박물관. 이 생소한 조문국의 역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의성 지역민들의 발자취를 보고 느낄 수 있다는데요. 우선 그 시작이 궁금합니다. 여기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터전을 잡고 살았을까요? 자, 뒤에 보시면 고인돌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의성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고인돌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표조사상으로는 약 20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인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늦어도 청동기 시대부터는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지 않았나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요. 또 의성군 안편면 지역에 가게 되면은 선사시대 유물들이 일부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건 역시 당시부터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
증명해 줄 수 있는 유물이 됩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고인돌 세력들이 후에 철기 문화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인다든지 또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민족과 합쳐지면서 조문국이라는 초기 국가를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고인돌을 비롯해 의성 지역에 걸쳐 확인되는 청동기 시대 대표 유적들. 이것만 봐도 의성 지역에서 청동기 시대 문화가 활발히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때 주로 농경을 하면서 사냥과 고기잡이를 병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 조문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모양이죠.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당시에는 마한, 변한, 진한, 마한의 54개국, 진한 12개국, 변한 12개국 그래서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있었고요. 이 외에도 삼국사기에 별도로 기록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조문국 역시도 지역적으로는 진한에 속해 있지만 진한 12개국에 포함은 되지 않아요. 이런 조문국처럼 여러 이제 12개국 포함되지 않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을 일일이 기록을 찾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런 나라들이 기원전 2세기, 3세기경에 성립되었다가 기원전 초에 다들 소멸이 되다 보니까 당시에는 글자 같은 것을 가지고 기록을 남긴다든지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2000년 넘게 이것을 보관하기가 매우 힘이 들어서 조문국과 관련된 기록이 현재로서는 많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라진 조문국과 지역의 생활사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보고 듣고 또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초록빛 벗삼아 다시 부지런히 길을 떠나봅니다. 먼 역사의 조문국처럼 과거의 시간을 간직한 이 마을은 산운 마을입니다. 산운, 구름이 감도는 마을이다. 참 운치가 있죠. 산운 마을. 40여 개의 고택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곳은 뒤로는 금성산, 옆으로는 비봉산을 두고 비옥한 토지를 자랑합니다. 정지용 시인의 시 향수에서처럼 차마 꿈엔들 잊힐 리 없는 먼 옛날, 우리 모두의 고향 같기도 합니다. 이 산운마을은 어떤 곳인지 좀. 네, 이 산운마을은 의성군에서 대표적인 전통마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 한 45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천이시 집성촌이고요. 이 마을은 올고전 선비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전통 마을 중에 한 곳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정원이라든지 이걸 보니까 이건 뭐 양반들이 사는 곳이죠. 과거 시험 급제자와 인재를 많이 배출해서 양반마을 혹은 대감마을로도 불렸다는데요. 이 산운마을 고택 중에서도 가장 큰 건축인 소우당, 평소에는 잘 개방하지 않는 이 소우당과 그 정원을 만날 수 있는 호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초록빛 나무들과 작은 연못이 고요하게 아름답죠? 이 소우당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이 소우당은 그 소우 이가발 선생님이 그 부모님을 위해서 그 위채를 짓고요. 여기는 5칸으로 해서 그 밑에 자식들이 이렇게 기거를 하는 곳이고 또 이 쉬는 역할을 하는 별서 정원하고 이렇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소우당의 정원 연못은 조선시대 정원 건축 연구에서도 특별히 주목을 받는다고 합니다. 연못이 아름다운데 뭐 연못이 이렇게 판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이게? 예리하게 보셨네요. 네, 이 연못은 모습이 일명을 보면 위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도 형상의 연못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이 연못의 역할이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별당의 그 중요한 부분을 가진다. 그게 뭐냐면은 금성산 자락에서 가장 이 좋은 기운이 내려오다가 흘러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머물러 있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연못이 여기 물이 80% 물이 차면은 자연적으로 옆으로 이렇게 흘러나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면 이웃을 위해서 베풀어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연못의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의미네요.
속뜻 깊은 연못을 둘러본 뒤 밖을 나와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겨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마을에는 빠질 수 없는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기와지붕과 돌담길이죠. 우리의 기와지붕은 언제 봐도 지루하질 않아요. 물론 고풍스러운 건 뭐 말이도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항상 봐도 정스럽고 기품이 있어 보이잖아. 이렇게 우리 기와가 이런 현대물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풍경에 감탄하며 걷고 또 걷다 보니 문이 활짝 열린 어느 한옥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집 모양이다. 우와, 웬 방 안에 책들이 이렇게 많아? 곳곳에 다 책들이네. 이거 원래 이거 사랑방인데 사랑방 안에도 책이 그냥 꽉 차 있네. 안녕하세요. 네. 주인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는 또 내가 주인이 어디 계신가 하고 내가 예. 주인장 팥 찾으려고 그러는데 여긴 어떤 곳입니까? 네. 여기는 의성서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없는 한옥도서관을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한옥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방마다 다 이렇게 책들이 있는 거군요. 네. 누구든지 와서 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우선은 이 마을에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고요. 무료로? 네. 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아이들과 어르신들께서 이제 편안하게 책을 조금 같이 읽었으면 해서 만들고 있어요. 100여 년 된 류시종택의 안채와 10여 년 된 사랑채가 어우러진 시골 마을의 작은 한옥 도서관. 한옥이 주는 고즈넉한 여유와 편안한 책향기가 기대 이상으로 잘 어울리는데요. 한 폭의 소박한 그림 같은 정다운 시골 청취에 빠져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을 벗삼아 독서하기 딱 좋겠습니다. 이 책까지 있네. 이거 영어 책 아니야? 또 이거 완전히 The Sleeping Beauty. The Sleeping 잠자는 공주구나. Beauty. 네, 그쪽에 그 팝업북이라고 옆에 보시면은 아이들이 이제 입체감 있는 책들을 또 읽을 수 있는 책으로 공간으로 마음에 만들었어요. 양식을 줬으니 몸에도 양식을 좀 줘야겠지요. 사시사철 북적이는 의성 전통시장. 이곳에 내지인은 물론이고 외지 사람들도 두고두고 찾는 맛집이 있다고 합니다. 한 집에서 수년 동안 같은 메뉴로 음식을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인기 있게 그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는 이런 음식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 대를 이어서 따님까지 맛을 내는 식당을 제가 찾았습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벌써부터 고소한 냄새,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이 집이 모양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주봉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 그렇게 맛있는 닭발을 어디서 굽는 거예요? 저 밖에서 굽습니다. 연탄. 밖에? 예. 연탄불로? 예. 안내 좀 해주세요. 네네. 맛의 비밀 중 하나가요. 바로 연탄불인데요. 이렇게 빨갛게 양념된 무뼈 닭발을 연탄불에 적당히 알맞게 구워냅니다. 몇 년 동안이나 하셨어? 어머니가 하신 지는 올해 45년째고요. 45년째? 예. 그럼 따님이 이어받았을 거 아니야? 대를 이어서. 아직 이어받지는 않고 제가 아직 어머니 어머님이 계속 하시고 계시는구나. 예. 어머니 도와드린 지는 지금 한 8년 차 정도 됐습니다. 8년 차. 사람들이 소문났어요. 여기 보니까 닭발집이 쭉 있어요. 네. 의성의 닭발집이 유명한 거예요? 소문났어. 다 오래 되셨습니다. 다 10년에서 20년, 30년씩 이렇게 다 오래 되셨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야들야들한 식감이 느껴지시죠? 45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해온 닭발의 맛을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변함없이 즐기고 있었습니다. 닭발 외에도요 특별한 메뉴들이 있대요. 이것도 뭐야? 의성에서만 드실 수 있는 닭목살입니다. 닭목살? 닭목을 뼈채 두들겨서 양념해서 구운 건데
예, 여기 단점은 뼈가 좀 씹히는 단점이 있기는 한데. 뼈가 좀 씹혀요? 예, 예. 감칠맛은 또 닭발이랑 다른 맛입니다. 뼈가 좀 씹히는구나. 네. 근데 요 뼈를 씹는 맛에 또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좋은 사람은 괜찮다. 이거는 닭똥집. 이거는 또 뭐야? 닭똥집입니다. 똥집? 근이. 그렇게- 저희들은 여기서는 똥집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서울에서 또 똥집이라고 그래. 아, 그래요? 닭똥집. 씹히는 맛도 참 이쁘고 맛있는데. 오독오독하면, 응? 바삭바삭. 그래, 역시 이게 메인 메뉴야. 닭발. 이게 먹으면 왜 좋다고? 콜라겐이 많아서. 콜라겐 많아서. 예. 피부 뼈에 좋다고 그렇게. 피부 미용? 예, 피부 미용에도 좋고. 그럼 얼굴 미운 사람 얼굴 좀 피부 나쁜 사람 이거 먹으면 괜찮아요? 뭐 그런 설이 있어서 많이들 드십니다. 근데 콜라겐 많은 건 사실이에요. 연구한 결과가 콜라겐은 많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닭발로 든든히 배를 채우고 즐겁게 떠나봅니다. 영미 기억하시죠? 점을 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0대 0을 만드는 샷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벌써 2년이나 흘렀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유서와 같이 빠르네요. 아, 너무 빨라요. 예. 자,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안겨줬던 그 팀 컬링 팀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를 한번 해상해 보십시오. 국민 모두가 힘차고 신나게 즐겼던 평창 동계올림픽의 추억을 느낄 수 있는 곳 의성 컬링 센터입니다. 2006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컬링 전용 경기장으로 예약을 하면 컬링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컬링 센터장입니다. 아마 저 상비군들 연습하는 곳인 모양이에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코치님이십니까? 예, 의성군청 이제 중등부 어. 예, 담당 코치 이효경이라고 합니다. 아, 자, 일단 우선 이 안에 실내에 들어가기 전에 예. 제가 뭘 구비를 해야죠. 일단 처음 오셨기 때문에 네. 안전상 이유로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 주셔야 하고요. 헬멧 쓰고 예, 이 옷도 벗어야 되겠죠? 예, 그렇죠. 따뜻한 좀 보온이 잘 되는 옷으로 예, 환복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 춥나요? 네. 추워요? 네, 네, 당연히 이제 아이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발은 특수한 재질로 이제 만들어진 신발인데요. 이게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리프라는 요 고무 덧신 신고 처음에는 이제 입장을 하고요. 예. 딜리버리라고 슬라이딩 할 때 요거 덧신 벗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테프론이라고 하는. 그럼 내가 들어갈 때 벗어야 돼요? 아닙니다. 일단 들어갈 때는 네. 반드시 착용을 하고 착용하고. 미끄러지기 때문에 미끄러지기 들어가 주시고 예. 이제 그 딜리버리라는 이 슬라이딩 동작을 할 때 이걸 벗어 주시면 되세요. 뭐? 요거는 브러쉬라고 하는 장비인데요. 브러쉬. 이 컬링 경기 보시면 이 예. 막 앞에서 막 닦는 이 수도를 동작, 막 그렇게 할 때 그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역할이 있는데 다양하게 사용할 수 예, 있네요, 예. 그죠? 넘어질 때 이거 짚어도 되는 거. 네 그렇죠. 예. 초보자한테도 필요하죠. 이거 초보자한테 예, 필요한 예, 건 넘어질 때 딱.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저 따라서 입장해 주시겠습니다. 따라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추워. 야, 진짜 이거 안 입으면 안 될 뻔해. 와, 춥네. 여기 들어오니까요, 네. 약간 떨려. 춥기도 하고. 추워도 그러실 거예요. 네? 예. 추워요. 추위가 느껴지시죠? 야, 한여름에는 네. 여기서 더위를 식혀도 되겠네. 예, 맞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더운 거 추운 거 모르겠을 거예요. 예, 이만한 피너시가 없어요, 여름에. 그렇죠. 한여름 아주 피속이 예. 짙고 적다고 거죠. 예. 그건 그렇고 여기 컬링이라는 운동을 난 많이 뭐 평창 올림픽 때 봤죠 뭐. 그런데 어떤 운동인지 좀 이 컬링은 이 IC에서 하는 이제 동계 스포츠 예. 종목이고요. 예. 여기 흔히들 이제 한마디로 표현할 때 빙판 위의 체스라고들 많이 이제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제 수싸움도 들어가고 빙판의 경기 요소에. 체스. 그렇죠. 예. 어어어. 근데 이 하우스라고 불리는 이 양궁 관역처럼 생긴 요 표적에 요거. 투구를 해서 이 최종적으로 가장 원의 중심에 가까이 있는 돌
중심에 가까이 하다 붙이면 돼? 예. 응? 그 팀이 이제 고인들 이제 이기는. 그럼 그런 경기입니다. 상대 팀이 저거 돌았다. 그럼 그걸 치고 나가서 내게 거기 들어가면 되는 거네? 아, 그렇죠. 예. 그렇지? 아, 그 싸움이에요? 아니 지난번 올림픽 때 보긴 봤는데 네네. 우린 다 잘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더구만 치고 나가는 게 왜 예. 자기 것도 튀어나갈 수 있고 먼저 들어왔던 자기 것이 또 나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참 수를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 한 발 먼저 이렇게 한 발씩 내려가 보실게요. 그리고 요 그리프랑 더신을 벗어서 예. 네. 야야야. 그렇죠. 조심하셔야 이렇게 브러쉬 앞에 두시고 조심해 주시고 이렇게 한 번씩 가볼까요? 야, 겉은 못 하겠는데. 아, 예, 괜찮아요. 처음에 다 그렇게 어색해하세요. 예. 아주 잘하고 계세요. 예. 남들은 내가 무슨 일부러 장난하는 줄 알 거야. 네, 맞습니다. 원래 중심을- 어려운 게 맞아요. 중심을 네. 못 잡겠는데 뭐. 와, 아이고. 걷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차라리 미끄러지는 법을 배우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일단 브러쉬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 할 수가 없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중심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 바닥에 두시고 바닥에 놓고. 예. 이렇게 밀고 나오셔야 돼요. 예. 그런데 앞불사 발판에 한쪽 발을 올리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 올라가야 되죠? 예, 오른발을 디뎌 주시고, 예,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브러쉬를 바닥에, 예, 맞습니다. 바닥에 꾹, 이렇게 지지하셔도 돼요. 바닥에 꾹 눌러주세요. 누르고. 예, 하나 멍덩이 살짝만 드시고, 예. 둘 발 살짝 뺐다가 들어, 둘, 셋 하면서 오른발을 핵을 밀면서 앞으로 살살. 셋. 오른다리 쭉 뻗어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여기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야야야. 아유 다리 찢어져. 어휴. 다리가 찢어지더라도 꼭 한 번은 성공하고 싶었어요. 야야야. 정말 세월이 야속하더구만요. 일부러 넘어지시. 일부러 넘어지시는데. 일부러 넘어진 거 아니야? 일부러 이렇게. 아니 밀으니까 그냥 넘어지는데. 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하시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부위의 근육들이 이제 사용되기 때문에 어색하세요. 예, 그래서 중심이 안 잡히는 게 맞아요. 처음엔 어려워요. 예. 미끄러져 왔다 설정하고 스톤을 한번 던져봅니다. 첫 번째 스톤은 아이고 너무 의욕이 앞섰나 보네요. 멀리 떠나가 버렸어요. 스톤을 하나 두고 던져봅니다. 아이고 아슬아슬하게 비켜가네요. 심기일전에서 다시 도전. 과연 이번에는 이야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이 맛에 다들 컬링 하나 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서툴게 컬링을 배우고 있는데 옆에서는 팀 김 선수들의 훈련이 한창이었어요. 지금 여기에 저와 함께하고 있는 이 선수들이 여러분들 2년 전에 평창 올림픽에서 보았던 면면의 얼굴도 보세요. 다 기억이 나시죠? 예, 영미 여기 영미 했던 그 언니는 은정 언니는 오늘 이 자리에는 없어요. 잠시 병원에 갔습니다. 좀 제일 언니는 뭐 이름이? 김경애요. 아 경애. 네. 아 경애 씨. 여기는 영미 씨. 여기는 김선영, 김선영 씨. 여기는 김초희요. 김초희 씨. 김초희 씨는 그때 내가 잘 얼굴 잘 못 본 것 같아.
그때는 후보였었나? 그때 후보였었는데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때 3경기 정도 나왔었거든요. 3경기 정도 나왔구나. 네네네. 그때는 못 봤네 내가. 이거 함께 봤어야 되는데 그때 사람들 국민들이 여러분들은 영웅이었어요.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국민들 그 응원하고.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팀킴의 고향인 의성 군민들의 응원도 이루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했었지요. 취재 열기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렇게 온 국민의 떠들썩한 응원 속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멋진 경기를 펼쳤던 팀킴, 지금도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준 분들이라고. 그때 우리 영미 씨. 왜 그때 은정 언니가 왜 그때 영미만 부르는 거야? 근데 영미가 잘 안 된 거야, 뭐야? 부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저보고 수입편을 조금 더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응원이구나. 네네. 그래서 더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남들은 영미밖에 몰라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경혜 씨? 네. 경혜 씨는 지금 몇 년 됐죠? 몇 년 차야? 14년. 14년? 네. 야, 선수가 딱 됐는데 소감이 어때요? 남들은 그때까지 15년 돼도 안 된 사람 많지? 보니까 안 된 사람 많아, 보니까. 그때 2년 전에 그 국민들의 응원 속에서 막 응원하고 그럴 때 나는 제일 아슬아슬했던 게 마지막에 물론 스웨덴하고 붙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4명의 자랑스러운 선수들입니다. 김영미 리드입니다. 국민 영미예요. 영미!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영미 선수고요. 그리고 써니 김선영 세컨입니다. 그리고 스테이크 제어 김경애 서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애니 김은정 겨우 두 번째 스킬입니다. 올림픽 출전이었던 한국 여자 컬리. 당시 세계 랭킹 5위였던 강팀 스웨덴과 결승전을 치렀는데 스웨덴의 빈틈없는 플레이에 승부가 기울자 한국 선수들은 9엔드 후에 상위 끝에 멋지게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네, 결승전이기 때문에 악수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5점 차이 따라가기 조금 힘들지만 악수 선택했네요. 악수하나요? 악수하네요. 늘 승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녀들은 패자가 아닙니다. 패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아름다웠던 여정. 대한민국 김은정, 김영미, 김선영, 김경애, 김초희 자랑스러운 은메달을 획득합니다. 스웨덴도 잘하고 우리도 다 잘하는데 아쉬운 데는 참 조금만 더 그게 최고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은 어땠어요 그때 기분이? 처음에는 이기고자 해서 들어갔던 경기였는데 이길 각오하고 들어갔겠지? 네, 네, 조금 안 풀리면서 그렇게 됐는데 네. 다음에 붙으면 어떻게 다시 대처해야 될지 그런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약점을 내가 안 되는 부분을 보완해서 아마 해보면 아마 스웨덴 선수도 다 그만둔 사람도 있을 거야, 그죠? 여기 또 우리 영미 씨 결혼했죠? 네. 많이 변했어. 2년 전하고 2년 후에 결혼했으니 말이죠. 결혼하고 하기 전후와 이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 몸이 조금 잘 안 풀릴 때도 있지 않아? 어때? 잘 안 풀릴 때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안 풀릴 때도 없고. 조금 더 안정감이 있어진 것 같긴 해요. 안정감. 네. 역시 결혼이라는 게 좋긴 좋다. 이번에 내일 한 달 후에는 이게 상비군들 선발전이 있는 것 같은데 팀으로 나가니까 그럼 팀이 떨어질 수도 있고 다. 팀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 그래요? 개별로 올라가는 게 아니야? 네. 팀으로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팀이구만. 지난번에도. 자신 있어요? 저희가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항상 자신 있게 모든 것을 준비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선영 씨? 선영 씨는 어때? 그 전에 올림픽 준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더 좋은 성적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단단한 각오가 있으면은 아마 이 팀킴이 다 같이 우리 국민들의 또 한 번 기쁜 소식을 안겨줄 것 같습니다. 우리 조희 씨.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다시 국민분들이 저희 보고 힘 얻을 수 있을 만한 경기 실력을 올리도록 준비해서 뵙겠습니다. 요즘 참
힘든 시기예요. 다 아시죠? 온 국민이 힘들다고. 그래서 이 힘든 시기를 여러분들이 또 한번 2년 전에 그때와 같이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면은 국민들이 엔돌핀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자리에 은정 씨는 없지만은 은정 씨한테 안부 좀 전해주시고 다음부터 차기 대회 때 여러분들 온 국민이 다 한번 응원해 주실 것을 믿고 여기서 컬링센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화이팅! 자, 우리 컬링팀 물려서 여러분들 다 같이 화이팅 할게. 하나, 둘, 셋, 화이팅! 팀김 선수들 경기도 화이팅! 의성군 홍보대사도 화이팅입니다. 컬링센터처럼 무더위를 잊게 하는 또 다른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전통과 역사가 있는 피서지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빙계계곡이라고 하는구만요. 듣기만 해도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처럼 그냥 시원해지죠. 예, 여기는 그 경북 팔성지일이라고 해서 경북의 8가지 명승지 중에 한 곳입니다. 빙계계곡이라고. 빙계계곡. 예, 이 바위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찬바람이 분다고 해서. 여기도 사이사이에 바람이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빙계계곡입니다. 예. 한여름에는 많이 들어오겠다. 피서지로, 그죠? 예, 관광객들이 많이 오세요. 경북 8성지 중에 하나인 빙계계곡. 이 빙계계곡 8경 중에 하나인 빙혈에 먼저 와봤습니다. 야, 이게 빙혈 입구군요. 야, 이 초입부터 시원하네, 바람이. 찬바람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문 열고 들어가야 돼? 네, 여기 첫째 문이고요. 저 안에 문 또 있어? 예. 와, 여기 그럼 영하 몇 도야? 아유. 냉동실에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아유, 추워. 예. 야, 와, 여기 또 들어가야 돼? 예,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 한여름에 얼음이 있습니다. 와, 이게 얼음이 얼었네. 응? 예, 많이 얼었어요. 많이 얼어 있습니다. 방 한 칸만한 공간에 들어서자 진짜 얼음이 보였는데요. 이 더운 여름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얼음이라니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풍경이었어요. 이것만 계절을 거스르는 거 아닐까요? 이거는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이거? 이런 현상은 그 지질학자분들 오셔도 이렇게 딱히 정확한 그 연도와 어떤 그 정확한 뭐 학계의 그 연구의 어떤 그 지명도에 있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없어요? 예. 이게 자료가 없다 이거죠? 예. 자료가 그래서 없어. 이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의아한 부분도 있고 참 이 자연 현상에 어떤 경이로움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 뭐 저거 있어요? 뭐 이렇게 시원한 뭐 바위를 깔고 앉아 있으면 시원한 무슨 바람이 부는 곳이 있다고. 네, 여기는 얼음이 온다고 해서 그 빙열이고요. 또? 바로 옆에 시원한 바람이 분다고 해서 풍열이 있습니다. 그건 바람 부는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풍열. 예. 여기는 얼음 오는 얼음굴. 그럼 여긴 봤으니까 거기 한번 가야 되겠네. 예, 그렇죠. 예. 빨리 나가자, 안 돼, 추워가지고. 어이구, 추워. 얼른 갑니다. 이번엔 바람이 주인공인 곳으로 가봅니다. 그러니까 여긴 바람 불어서 시원한 곳이다. 여기도 또 돌아가는 곳이야? 여기 들어가야 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는 조금 참을만 합니다. 여름엔 시원한 바람이, 겨울엔 반대로 훈훈한 바람이 나온다는 풍혈. 바위와 바위 사이에 뚫린 좁고 깊은 곳에서 계절별 맞춤 바람이 나온다고 하니 그 자체로 냉온 풍기가 아닐까 합니다. 이 근방의 크고 작은 바위에서 두루두루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네요. 추워서 얼른 계곡을 내려왔어요. 아유 추워. 하루 종일 그냥 촬영하다 보니까 배꼽시계가 시간을 알려. 출출해가지고. 이게 유명한 여기가 마늘소
한우를 직접 숙성해가지고 파시는 집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성까지 왔는데 특산품인 마늘소를 맛보지 않으면 섭섭하겠지요. 다른 한우와는 차별되는 이곳 의성만의 신선한 고기 맛이 궁금해졌습니다. 고기가 참 신선해 보이고요. 네. 군침이 돌아. 맛있어 보이죠? 먹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 있죠. 예. 원래 고기를 딱 보면 이게 신선해야 되고, 아이고 정말 먹고 싶은데 이런 군침이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의성 이게 무슨 소? 마늘소? 의성 마늘을 먹인 한우. 예. 예, 한우소. 근데 마늘소가 왜 유명하고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늘소가 왜가 좋냐 하면 의성이 또 토질이 좋잖아요. 그렇죠. 마늘 키우는 토질이 참 좋아서 예. 마늘이 참 잘 커요. 잘 크고 육종 마늘 이걸 이제 소 사료에 해갖고 같이 먹이면 네. 소가 이게 뭐 알리신 성분이 마늘을 알리신. 알리신 성분이 소가 이제 다 먹잖아요. 네. 먹으면서 그래 이제 항산화 효과도 있고 이게 아. 또 그럼으로써 육즙도 많고 예. 또 고기도 연하고 그래가 글쎄, 근데 이걸 어떻게 구워서 먹어야 맛있게 먹고 맛있게 구울 수가 있는 거지? 한번 좀 구워주세요, 좀. 그럴까요? 네. 숯불은 참나무 숯불고요. 예. 요것도 맨 의성 마늘입니다. 여기에서 이것도 못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워서 구워서? 예, 드시기로 하고 불 여기 올라오면은 요거는 갈비 안창살입니다. 맛있죠. 안창살 좋지. 안창살이고요. 예. 요거는 갈비살입니다. 갈비살도 맛있고. 예. 갈비살이고 요거는 등심이고. 등심. 예, 요렇게 모듬인데. 예, 이게 모듬. 예. 요래가 이게 이제 조금 익으면 고기 너무 자주 뒤집으면 맛이 없고요. 예. 한 번, 두 번 탁 뒤집어갖고 육즙이 탁 넣을 때 그때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누렇게 타기 전에 그럼 맛없지. 그럼 맛없죠. 예. 자주 뒤집지 말고. 예, 자주 뒤집지도 말고요. 그럼 한두 약간- 번만 딱 뒤집어가 육즙이 탁 올라올 때. 올라올 때. 예, 그때 의성 마늘하고 요 한우 고기 같이 마늘 먹인 한우서 같이 네. 드시면 진짜 네. 맛있습니다. 귀한 고기는 잘 구워 먹어야 합니다. 참숯 향이 은은히 배일 시간을 주고 여러 번 뒤적이지 말고 한두 번만 딱 뒤집어가지고 육즙이 올라온다 싶으면 바로 꺼내야 합니다. 구워주시는 대로 열심히 먹는데 어째 영 시선이 따가워요. 이제 육즙이 쫙 빠져나오네. 맛있죠? 이거는 등심이 담드시면서 이것도 진짜 연한. 서필이 이리 오시오. 먼저 불러주시나요? 다 이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채집병만 보면 얼마나 욕하겠어. 아유, 역시 멋있습니다. 함께 드려야지. 예, 멋있습니다. 자, 최 감독. 이리 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저 표정 좀 보세요. 거기 앉았으면 내가 욕 먹을 뻔했어. 좋아가지고 저렇게 해야 저를 잘 찍어줄 거 아니에요. 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셔. 카메라 가리지 마. 앉아. 카메라 가리지 마. 앉아. 엎드려. 구워주신 고기에 한 번에 반해버렸습니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구워주셔가지고. 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같이 든든히 배를 채우고 다시 길을 떠나봅니다. 그 길 위에 성냥공장 가는 길이라고 써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어린이들은 성냥을 모른다고 합니다. 성냥이 어떤 게 뭐가 성냥인지 모른대요.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어르신들이야 다 익숙해지니까 성냥은 다 아는데 바로 여기가 마지막까지 성냥공장을 지키고 있던 것입니다. 의성에 있는 성냥공장. 한번 제가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네. 지금은 문 닫았죠?
예, 지금 휴업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문 닫은 지 몇 년 됐어요? 2013년도에 마지막 성냥을 생산하고 난 이후에 2013년 말부터 지금 공장이 지금 휴업 상태입니다. 그때 그 시절만 해도 이 공장이 꽤 컸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지금도 공장이 총 공장 건물이 20동입니다. 20동이고 20동이나 예, 돼요? 예, 20동이나 되고 네. 요게 이제 총 평수로 따지면 한 300평 정도. 300평 정도. 예, 3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공장은 이제 가장 그 마지막 공장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세계적으로 성냥은 사실은 사양 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재난 대비 물자로서 성냥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요 공장이 더 가치가 있는 게 큰 원목에서 성냥개비를 만들어서 그렇죠. 예, 그다음에 황을 묻히고 네, 황. 그다음에 포장하고 네. 그다음 포장을 하려면 인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인쇄 공정까지도 다 있고 여기 있는 기계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여기에만 있는 유일한 기계입니다. 왜냐하면 예. 당시에 성냥 기계를 만들 때 외국에 있는 기계를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가서 눈으로 보고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수리 공장까지도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럼 다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네? 예, 코리아하고 이제 세계 유일한 예, 이 장비들이고 기계들이고. 예,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성냥 공장 그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개비에다가 네. 여기 황을 묻히는 거였죠? 예, 이 황, 이 빨간 황. 네네. 어. 예전에는 이렇게 손으로 수작업으로 했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80년대 들어서면서 성냥이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소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기계들을 직접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기계를 눈으로 보고 와서 기계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런 타공 철판에 성냥이 꼽혀서 예. 이 황이 이제 자동적으로 묻어지는 거죠. 성광 성냥 공장이 유명했던 거는 뭐냐면 요 이제 동해안 바닷가에서 굉장히 불이 잘 켜지고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거를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가면서 이렇게 막 커다란 꾸러미로 해서 막 10통씩 20통씩 싣고 다녔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요 이제 황해 연료 배합도 중요하지만 요 성냥곽 안에 이 습기를 조금 제거할 수 있는 나무라든지 종이를 끼워 넣어가지고 그 습기 안 찼구나. 예, 예. 그래서 요게 이제 특히 바닷가 쪽에서 굉장히 유명했답니다. 예. 얘기 들으니까 이 근처에도 이 집들이 거의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하더구만요. 네, 그 주변에. 요 공장의 최고 전성기 때는 한 배가 한 60명 가량이 일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한 7톤 정도 많을 때 7톤까지 생산을 했는데 호황이었던 때의 기억과 향수를 간직한 채 성냥 공장은 2013년 10월 기계가 멈추었던 그 시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산업의 추억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과연 옛날엔 어땠는지 마을 분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거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 여기 올라가서 반떼기 놓고 예. 거기서 빨래방민가 빨래판이에요. 그거. 예. 빨래판에 예. 올라가서 이렇게 머리 예. 깎았거든요. 어른들은 다 그냥 놓고. 빨래판에 놓곤 네. 했던 그 어린애들이 예. 지금은 장가 같다카요. 장가가 아니라 내가 앉았다니까 뭘 그래. 그러니까 이 앉는 그 애들이 장가를 갔고 그 아들이 다시 또 깎으러 또 맹빵 오고. 그게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윤회라고 그러는 거죠. 저 한 40년 40년 우리 위에 우리 친구 선배가 하던 걸 제가 다시 물러가지고 그럼 저기 성냥공장 있을 때부터? 예. 그럼 그때 그 손님들이 꽤 많았을 것 같아. 이발 오는 손님들이. 그때 좋죠. 그리고 우리 아들 사남이거든요. 사남이 전부 다 시집 장계 다 보냈고 하나의 막내이만 하나. 그러니까 이발해가지고 다 버셔서 애들 출가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버는 거지 뭐. 그러니까 또 집도 터도 100평 사가지고 스라브 집 야. 27평. 아이고, 야, 나도 이발소나 해야 되는 건데. 난 뭐 배워온다고 돈도 못 벌게 뭐야 이게. 아직도 장날이면은 이발소를 찾는 손님들이 많다는데요. 이발뿐만 아니라 마을 사랑방 역할도 톡톡히 하는 것 같습니다. 성냥 공장과 이발소가 있는 도동리 일원에는 현재 특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돌아보노라면 마을 군데군데에서 설치나 조형 작품을 직접 만들고 있는 모습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공장 마을 사람들 이야기, 전통시장과 얽힌 의성 사람들 이야기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낸다고 합니다. 언뜻 봐도 뭔가 예술적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마을미술 프로젝트라고 마을미술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3개년 사업인데 저희가 올해 3년차 사업으로 이렇게 의성의 지역 주민들하고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역에 남겨진 이런 풍경들을 작품으로 성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미술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 공간에 담긴 이야기를 문화예술로 재생시키고 작가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이 성냥공장이 있는 이곳은요, 바로 남겨진 기억의 풍경이라는 주제로 공모에 선정되어 가지고 3년째 마을 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행복한 그런 마을을 꿈꾼답니다. 훈훈한 사람 냄새와 고향의 정, 그리고 아름다운 예술이 어우러지는 곳. 과거와 현재가 소박하게 공존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따스해집니다. 자, 뒤돌아보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 의성 여행은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에 만끽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자, 역사와 추억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다음 주 새로운 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슬한 역사와 추억 속을 거닐어 볼 수 있는 경북 의성. 그 과거 같기도 하고 현재 같기도 한 오묘한 시공간 속에 들어가 여러분도 함께 특별한 풍경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